검찰이 경산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산시금고 담당 공무원의 아들이 대구은행 채용 과정의 비리 의혹 조사에 나선 겁니다. 달성군의 진료소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1년 반 동안 4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20년 목표 인구를 85만 명으로 잡고 엉터리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다소 서늘했는데요.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부터 날이 많이 쌀쌀했어요. 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종일 강한 바람 이어집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내린 비는 대체로 그쳤지만 오늘도 서늘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부터 날이 쌀쌀한데요. 아침 기온 대구 11도, 안동 10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9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에 못 미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서 오늘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리 지역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어젯밤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오늘 낮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햇살이 드러나겠고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계속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경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지자체 금고를 맡기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이 아들을 신입사원으로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경산시 징수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산시 금고 선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겼습니다. 한 해 평균 7천억 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산시 금고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대구은행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금고를 대구은행에 주는 대가로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 응씨와 관련한 내용을 대구은행에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직원 정도는 자문을 안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학점이 4.0 이상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했는 건데. 검찰은 금고를 대가로 채용이 이뤄졌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채용 청탁 리스트에는 대구 경북의 유력 자치단체장 이름도 올라 있지만 검찰은 A씨 이외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용 비리는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그만큼 중요한데 검찰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간호사가 진료와 약 처방까지 하는 진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달성군의 이런 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진료비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보건진료소의 간호사 A씨는 마치 의사처럼 진료부터 처방까지 주민들의 간단한 건강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각종 수익금까지 처리해야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달마다 지역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익금을 달성군 보건소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 돈을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통장을 관리하는 간호사 A씨는 이 돈을 중간에 가로챈 겁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챘습니다. 간호사는 수익금을 군 금고에 제대로 납입했다며 서류를 올렸지만 달성군 보건소는 1년 반 동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제했습니다. 진료소가 달성군에 지금 8개 있고 취소가 지금 8개 있는데 다른 데서 많은데 그 기관에 가서 매일 써봐도 못하는 사안이고. 감사원은 이 간호사를 파면하고 확인하지 않고 결제한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 3명을 징계하라고 달성군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시가 2020년 목표 인구를 85만 명으로 잡고 엉터리로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타 도시에 비해서 폭락했고 각종 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지역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지난 20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30년 포항시 도시계획 인구를 70만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10년 전에 만든 2020 도시계획 85만 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었고 현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는데. 포항시의 인구는 51만 명, 85만 명을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편 결과 폐해가 심각합니다. 대규모 지구 단위 계획을 남발해 미분양 공동주택이 부지기수입니다. 올 3월 현재 총 분양 가구 수는 12,439가구, 2,170가구가 팔리지 않아 미분양률은 17%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허가를 받아놓은 미개발지는 양덕 2지구와 베다니아 지구, 4.1지구 등 7개소 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향후 시의 개발 구상에 맞게 활용될 시가화 예정 용지도 7곳이나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뚝 끊겼고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포항만 가격이 폭락해 상대적으로 포항 시민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이나 충청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오르거나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포항시만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진 피해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포항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시작한 경제 자유구역 사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10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고 두호 마리나 사업도 성공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도시의 양적 팽창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안타깝지만 성장만이 꼭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 아니더라도 또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역시도 좀 너무 양이나 어떤 개발, 늘려갈 확장 이런 것 말고. 철강 경기 호황과 대통령 배출에 따른 개발 기대에 편승해 밀어붙인 도시계획은 결국 소수의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보고 대다수 시민은 손해를 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업계에서 농정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지역 농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농업 공약을 가장 먼저 내놓은 곳은 정의당입니다.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형 농민기본소득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땀 흘린 대가를 받고 안전한 먹거리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개정과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농정과 가장 관련 있는 지방선거에서조차 농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있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입니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는 자치농정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공천 의무화,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10대 농정 공약을 채택하고 정치권에 공약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도 안 하고 있고 정부는 장관도 없고 이런 산적한 문제들 어떻게 푸느냐, 그건 걱정이 큰 거죠. 농민단체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행복농정연대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분권, 자치농정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농정으로 또 자치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에 이제 정치권과 후보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철우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경북 부지사를 거쳐 3선인 의 의원은 오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바른미래당 권오을, 정의당 박창호, 대한애국당 유재희 후보 등 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의원 사퇴에 따라 김천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MBC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요즘 육지에서 가까운 섬들이 힐링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흥 나로도에서 5분 거리인 쑥섬에는 요즘 전국에서 찾아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문화방송의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로도항에서 백길로 5분. 특히 질 좋은 쑥이 많다는 쑥섬 애도는 0.316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해안선 3.2km, 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작은 섬입니다. 15가구, 30명의 주민이 사는 애도는 여전히 소박한 인심이 가장 큰 자랑거리지만 빼어난 경관도 어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육박, 동백, 후박나무 등이 울창한 숲길, 마을을 굽이굽이 감아도는 수백 년 된 돌담길, 작은 섬을 둘러싼 바닷가 절경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하늘마저 가릴 듯한 빽빽한 원시림의 터널을 지나면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남해바다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쑥섬이 나는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가깝게 참 좋네요, 섬이. 가서 친구들한테 여기 참 좋다고 이러는데 한번 또 더 한번 가보자 좀 그래보고 싶고. 섬 기슭을 노랗게 물들인 유채밭에 서면 저 멀리 여수 손죽도와 초도, 거문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섬 탐방로 곳곳에 쑥섬지기 부부의 노력이 더해져 연간 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힐링파크 쑥섬이 전라남도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되면서 해발 83m 섬 정상의 비밀 정원은 애도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탐방이 유지되면 섬마을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가능해지고요. 또 지역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소속 사업도 만들어내고 또 이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의 하나로 선정된 고흥 쑥섬.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남해안 끝자락의 작은 섬이 봄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와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예천군 공무원 3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예천곤충연구소 부속시설공사의 수의 계약을 무면업체와 20억 원에 체결하면서 법령상 필요한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공무원 근무 평정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승진 후보 명부의 순서가 뒤바뀌는 등 3건의 비위 행위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6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한 업체를 형사 고발하라고 예천군에 주문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원 판사는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와 공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810여 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와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6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주선한 B씨 등 4명에게 전세자금 1,500만 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1명을 경찰과 검찰, 국가인권위원회에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12일에는 지하철 전동차 문에 끼어 다쳤다고 거짓말해 안전요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6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병원에서 공갈과 업무 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여름철 폭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야외 물놀이장을 올해는 북구 침산공원을 추가해 다음 달부터 9월 초까지 11곳에서 운영합니다. 금호강 산격대교 잔디광장 도심야영장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른 이달 중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미세 물 분자를 뿌려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쿨링 포구를 9곳에 추가해 모두 11곳에서 가동합니다. 교차로 곳곳에는 그늘막 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선 왕실의 풍속인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의식 재현 행사가 어제 서울 경복궁에서 열렸습니다. 제4회 궁중문화축전의 연계 행사로 열린 이번 재현 행사는 청주 생명문화축제 기간인 오는 19일 성주에서 마무리됩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년을 맞아 성주에서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세종이 선택한 생명의 땅 이야기라는 주제로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음악축제 2018 수성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4흘 동안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11일에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브라질의 공연팀, 또 우리나라 음악 창작 그룹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12일과 13일에는 국악과 라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랍 같은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의 장르를 융합하거나 실험적인 연주 기법을 선보이는 색다른 공연을 선보입니다. 봉화군 춘향면 5,000헥타르 부지에 아시아 최대 수목원으로 조성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오늘 공식 개장합니다. 수목원에는 식물종자 영구보관 시설인 시드볼트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조성됐고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자연 상태로 방사된 호랑이 숲을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특히 200헥타르 규모의 집중 전시실에는 만병초 정원과 암석원 등 27개 테마 정원이 운영됩니다. 수목원 측은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는 대체로 그쳤지만 오늘도 서늘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부터 날이 쌀쌀한데요. 아침 기온 대구 11도, 안동 10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9도 보이면서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서 오늘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우리 지역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나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낮부터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1도, 청도 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0도, 청도 19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 8도로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17도, 김천 19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0도, 영주 8도로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영주 16도로 서늘함이 이어지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7도,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평년을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